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 있잖아요. 미쳤어요, 미쳤어. 지금 이 순간 라리가 최고의 선수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이 아닌가. 이야, 이건 뭐 보면 볼수록 놀랍고 보면 볼수록 경이롭습니다. 주드 벨링엄이 지난 두 경기에서 각각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지난 두 경기 상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라리가에서는 지로나를 만났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나폴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주드 벨링엄은 자신의 할 몫을 다했고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이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죠.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마드리드 더비에서 패배했을 때 이거 후유증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웬걸 그 다음부터 또다시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주드 벨링엄이 있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주드 벨링엄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주드 벨링엄 나폴리전 활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4일 새벽에 나폴리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만났습니다. 나폴리하고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리그 C조에서 1위를 다투는 팀이죠. 챔피언스리그 C조에는 나폴리, 레알 마드리드 외에도 브라가와 우니온 베를린이 있었는데 나폴리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브라가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우니온 베를린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각각 1승씩을 챙긴 가운데 대결을 펼친 거죠.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리아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민재 같은 중요 선수들이 떠나갔고 스파레티 감독에서 루디 가르시아로 바뀌면서 고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력을 입증하면서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라치오전 1패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누구냐? 레알 마드리드죠.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고전하는 경기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패배가 1패, 마드리드 더비 패배밖에 없죠. 그 다음 경기는 모두 승리입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의 분위기가 매우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4-3-1-2 포메이션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를 투톱으로 기용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나폴리를 상대로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비니시우스의 골이 터지기도 했습니다만 역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압박과 전환 속도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이 경기에서도 안첼로티 감독은 카마빈가를 레프트백으로 기용했어요. 그 얘기는 프란 가시아하고 페르랑 멘디는 믿을 수가 없다. 니네 나한테 신뢰를 잃었어. 이런 느낌 아닌가? 프란 가시아하고 페르랑 멘디 입장에선 기분 나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카마빈가가 레프트백으로 나와서 지로나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거든요. 이 경기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 레프트백 위치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는 카마빈가입니다. 카마빈가가 왼쪽 측면에서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고 공격을 전개할 때는 인버티드 풀백처럼 미드피더 라인으로 올라왔다가 상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이거는 반대편에 카르바하라고도 연결이 돼요. 카르바하는 굉장히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르바하는 공격 전개할 때는 넓게 펼쳐서 윙어처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여하튼 이 경기는 나폴리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경기였고 레알 마드리드도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조 1위를 차지한다는 점도 있지만 양팀 모두 최근에 상승세니까 그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경기였죠. 결국 이 경기는 박터지는 경기가 됐습니다. 물론 나폴리가 19분 만에 웨스티고르가 골대 맞고 튕겨나온 볼을 헤더로서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기선제압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폴리는 흐름을 타는 듯 보였지만 상대가 누구? 레알 마드리드였죠. 레알 마드리드는 벨링엄에게 패스를 받은 비니시우스가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정말로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파포스트를 보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드 벨링엄이 솔로 플레이에 의해서 메시인 줄 혼자서 막 제치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죠. 주드 벨링엄의 놀라운 활약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후반전에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한 PK를 내주면서 지엘린스키가 동점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베르데의 중거리 슈팅이 메렛 골키퍼 맞고 들어가면서 메렛의 자책골로 인정이 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3-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 기록 보면은 양팀이 정말 대등해요. 그 정도로 치고 박는 일진 일퇴의 경기였습니다. 다만 나폴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오시멘과 흐비차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지만
흡이차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스팔레티 감독 시절에는 흡이차에게 조금 더 공간을 주고 흡이차에게 조금 더 자유로움을 주고자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루디 가르시아 감독 입장에서는 흡이차를 공격 전개의 하나의 방법으로만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흡이차가 볼을 잡을 때 너무 밑에서 잡아.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상대할 선수들이 많은데 도와주는 선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흡이차의 위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오시면은 확실히 몸빵이 되는 스트라이커잖아요. 최전방에서 부딪히고 공간 만들어주고 헤더하고 좌우 측면으로 부지런히 움직여주고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골을 넣지는 못했죠. 결국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3대2로 승리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C조 1위로 올라가고요. 나폴리는 브라가와 함께 1승 1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C조 최하위는 우니온 베를린 2패를 기록하게 된 거죠. 이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는 당연히 주드 벨링엄이죠. 주드 벨링엄은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2경기 연속이에요. 지로나전도 한 골 한 개의 도움이에요. 슈팅 3개에서 유슈팅 하나인데 그것이 골로 연결이 됐고요. 그 골 장면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93%고 키패스를 무려 4회나 했습니다. 태클을 4번 시도했는데 4번 다 성공했어. 그러니까 이 선수는 공격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야. 공수에서 제 힘을 발휘하는 선수예요. 그리고 저는 이 경기 보면서 주드 벨링엄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게 됐습니다. 주드 벨링엄은 라리가에서 6골을 넣으면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드 벨링엄은 사실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너무 좋고요. 위치 선정이 좋아요. 골이 있는데 주드 벨링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많이 하는데, 볼이 없는 상황에서 득점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 가운데 뭐 상대 맞고 굴절된 볼, 동료 맞고 굴절된 볼, 또는 골키퍼가 막은 거 흐른 볼, 그런 볼들을 마무리를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프 더 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극찬하는 선수인데, 이 경기에서 골 넣는 장면 보세요. 나폴리전에서 골 넣는 장면. 온더볼에 너무 강한 거야. 드리블로서 상대를 다 제치면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정말 놀라운 골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지로나전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지난 라리가 경기에서 가장 빅매치는 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였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바르셀로나가 세비야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바르셀로나가 잠시나마 1위로 올라갔는데 2위가 지로나, 3위가 레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판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로나는 패배가 없었죠. 근데 그 경기에서 주드 벨링엄은 또다시 폭발적인 활약을 펼칩니다. 특히 호셀로의 골을 도와주는 아웃프론트로 이 크로스 올리는 거. 와, 모드리치인 줄 너무나 정확하게 아름답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또 이 경기에서 골을 넣기도 했고, 그래서 그 경기 MVP도 주드 벨링엄이었거든요. 주드 벨링엄은 진짜 밥 먹듯이 MVP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겠죠. 지로나전도 그렇고 나폴리전도 그렇고 주드 벨링엄의 활약이 없었다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웃진 못했을 거예요. 주드 벨링엄이 한 골 한 개의 도움씩 기록하면서 확실히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올 시즌 주드 벨링엄의 공격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주드 벨링엄이 현재 라리가에서 6골로 득점 1위입니다. 득점 2위가 알바로 모라타, 레반도프스키, 쿠보 다케오사가 쫓아오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주드 벨링엄이 한 걸음 더 달아난 모습이고요. 주드 벨링엄은 사실 라리가 시작과 동시에 미친 듯이 골을 넣었습니다. 1라운드 빌바오전, 2라운드 알메리아전, 3라운드 셀타비고전, 4라운드 헤타페전에서 연속으로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5라운드, 6라운드 골을 넣지 못했고 7라운드는 휴식을 취했지만은 8라운드 지난 지로나전에서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라리가에서 가장 득점력이 뛰어난, 지금 이 순간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매경기 골을 넣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우니온 베를린전, 사실 이 경기 무승부로 끝나는 듯 했거든요. 하지만 막판에 주드 벨링엄이 결승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나폴리전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만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주드 벨링엄은 올 시즌 공격 포인트 보면은 공식 경기 9경기에서 8골 3도움이니까요. 이건 미친 거죠. 정말 미친 듯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저는 레알 마드리드 얘기할 때 사실상 에이스는 비니시우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벤제마랑 같이 뛰는 상황에서는. 근데 올 시즌 에이스는 주드 벨링엄인 것 같아요. 네, 비니시우스가 부상으로 한동안 빠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드 벨링엄이 에이스고 중심이고, 그리고 공격의 선봉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드 벨링엄이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주드 벨링엄은 큰 육각형의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공격과 수비력을 모두 갖고 있는 선수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셨나요? 나만 축구를 잘 모르나? 여하튼 이렇게 잘하게 된 배경에는 안첼로티 감독의 포메이션과 시스템 변화가 있죠. 사실 레알 마드리드는 4-3-3 포메이션을 많이 썼는데 올 시즌부터 4-3-1-2 포메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더비에서 패배한 다음에 스페인 언론들이 안첼로티 감독을 향해서 4-3-3 포메이션으로 회귀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첼로티 감독은 계속해서 4-3-1-2 포메이션을 고집하고 있죠.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 4-3-1-2 포메이션도 약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4-3-3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안첼로티 감독이 했습니다. 그리고 4-3-1-2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 시스템이야말로 주드 벨링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드 벨링엄이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매우 좋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또는 호셀루가 전방에서 볼을 갖고 수비를 끌고 나갈 때 볼이 없는 상황에서 좋은 위치로 들어가서 득점포를 가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나폴리전처럼 상대팀이 2선과 3선의 간격을 벌리면 이 공간으로 자유롭게 파고들면서 볼을 끌고 들어가면서 어시스트라든가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이 시스템은 주드 벨링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시스템으로 보면 되겠죠. 물론 이 카드를 꺼내든 이유 중에 하나는 벤제마가 떠나간 것도 있어요. 전방에 확실한 해결사가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꺼내든 거일 수도 있지만 주드 벨링엄에게는 매우 좋은 놀이터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드 벨링엄은 다이렉트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진을 끌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비니시우스라든가 호드리구도 그 역할을 하지만 주드 벨링엄도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미드필더 라인에서 중거리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베르데의 중거리 슈팅이 빛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주드 벨링엄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수비 라인을 교란하는 거는 비니시우스나 호셀루 또는 호드리구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또한 주드 벨링엄은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 비니시우스, 호드리구를 보좌할 수가 있고요. 수비력도 갖추고 있어서 수비 시에는 미드필더에서의 태클, 압박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수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이유는 결국은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적인 지원, 주드 벨링엄의 능력, 동료하고의 호흡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드 벨링엄은 올 시즌 내내 잘할까? 잘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올 시즌 내내 지금의 득점력을 유지할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예요. 일단 4-3-1-2 포메이션, 주드 벨링엄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 전술에 대해서 상대가 이제 파악하기 시작했고 상대가 준비를 해올 겁니다. 그러면 주드 벨링엄이 지금처럼 파괴력을 계속 보여주기란 쉽지 않을 듯 보이거든요. 여기다가 라리가 득점왕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레반도프스키를 넘어서야 됩니다. 레반도프스키를 넘어서는 게 쉽지만은 않을 듯 보이니까요. 여기에 쿠보드 올 시즌은 미쳐있고 모라타도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 골을 많이 넣어주고 있으니까 득점왕 경쟁은 매우 뜨겁거든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2경기 2골을 넣고 있고 호일룬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감은 듭니다. 결국 올 시즌 내내 주드 벨링엄은 매우 잘할 것 같지만 우리가 주드 벨링엄에게 매 경기 골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솔직히 기록 보면 98분당 한 골 넣는다는 건 거의 매 경기 골을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기대할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 경기당 득점이 0.89골이면 이거 기대할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 저는 주드 벨링엄 올 시즌 정말 자신의 시즌으로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만 저는 주드 벨링엄에게 과하게 득점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워낙에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골을 넣는 게 당연시 느껴지기는 하지만 주드 벨링엄은 하는 역할이 많잖아요. 그 점을 봤을 때에는 주드 벨링엄에게 과하게 골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꾸준히 잘해주기를 원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요즘 레알 마드리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주드 벨링엄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드 벨링엄이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바르셀로나 얘기해야 되는데 기다려 얘들아, 딱 기다려.